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제니퍼 K님께서 제보해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4년,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경기가 너무나 악화가 돼서 남편도 안정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일하던 곳도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너무 쪼개니까 도저히 이렇게 살다간 입에 풀칠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다른 주로 과감하게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자의 수입으로 가정이 돌아가야지 제 수입으로 연명하는 살림이 너무 버겁고 미안하다면서 구직 사이트를 보더니 텍사스주에 괜찮은 직장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랑 살림 시작할 때부터 저 혼자 먼저 집을 구해서 쫓아다닌 게 좀 그래서 이번엔 혼자 알아서 집 구하고 자리 잡고 그때 제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안정되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당분간 살아보고 그때 가서 집을 제대로 구하자고 해서 인터넷으로 가장 저렴한 원베드 아파트를 구해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저도 그 집 사진을 인터넷으로 보게 됐는데 썩 나쁘지 않아 보여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계약 만기일까지 살고 직장도 아파트도 정리를 하고 먼 길을 이사하게 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서 장장 이틀이나 걸려서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진이랑 달리 너무 오래된 아파트인데다가 냄새도 많이 났어요. 게다가 거주민들이 아시아인 여자가 오니까 발코니에 다들 나와가지고는 팔을 걸치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막 이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참고로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값비싼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지만 1년 가까이 남편의 변변찮은 수입 때문에 솔직히 좋은 집은 꿈도 못 꿀 만큼 힘든 경제 상황인데다가 이주 비용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들었죠. 제가 그 아파트에 도착을 했을 때는 비가 두두둑 하고 떨어지더니 짐을 채 내리기도 전에 막 급물살이 보일 정도로 아파트 단지 내에 골진 곳은 홍수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장대비가 막 내렸어요. 휴스턴이란 그 도시는 첫인상부터 실망으로 가득했지만 너무 고단했던 저는 간단한 목욕용품만 가지고 들어갔고 그렇게 쓰러져서 죽은 듯이 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친구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궁금하다며 전화를 해가지고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그때는 비도 그쳤길래 남은 짐이나 내릴까?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바로 옆 동에서 불꽃이 피어나더니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불길이 확 치솟더라고요. 이게 무슨 만화 장난도 아니고 폭우에 젖었던 집인데도 얼마나 오래됐으면 4층짜리 건물 하나가 전소되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다 타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치솟는 그 불길을 막 바라만 보면서 혹시 저희 옆동에 불이 옮겨 붙을까봐 차도 옮기고 도망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쯤에 소방차들이 도착을 해서 이미 다 타버린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삿짐 내릴 기운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이 돼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매트리스만 우선 깔아놓은 우리 방에 그대로 뻗었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눈빛에 원망이랑 욕이 가득한 채로 막 레이저를 쏘니까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저를 막 토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4개월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다른 데로 이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서러움과 원망 그리고 고단함에 막 울다 지쳐서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한 자정쯤에 자다가 눈이 떠졌는데요.
드레스룸 문 앞에 키가 한 170 정도로 보이고 좀 다부진 체형의 남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길래 눈을 꾹 감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우리 집인데? 뭐지? 강도인가? 그래서 다시 눈을 떴는데 그 남자가 저를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 자리에 서서는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 긴 머리카락도 공포에 질리면 볏짚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무서웠던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깨우려고 뒤척이는 듯 하면서 남편한테 안겼어요. 자기야, 저기 저 남자 보여? 이러니까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자.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이렇게 절 야단치듯이 다그쳤어요. 저는 또다시 그쪽을 바라봤는데 그 남자는 밤새도록 거기 서서 저를 분노에 찬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밤새 소변도 참고 있었는데 새벽에 잠깐 눈을 뜨니까 그 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문도 활짝 열어놓고 볼일을 봤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밝았는데 저는 밤새 잠도 설치고 오랫동안 운전했던 여독 때문인지 늦게까지 잠에 들었고, 남편은 퇴근을 해서 짐까지 어느 정도 다 올려놨는데 저는 정리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아파트가 끔찍했어요. 그날 저녁은 일부러 물조차도 마시지 않았어요. 하여간 그날 밤에도 자다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눈을 떴더니 어제 그 자리에 그 남자가 그대로 서가지고는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귀신이 이 집 주인이고 저희가 침범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일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할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아파트 측에서 혹시라도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저를 곱게 받아줄지가 의문이었죠. 그럴 경우에 괜히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아서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일단 하루만 더 지내보자.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남편은 유독 제가 그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응이 시큰둥한 게 좀 이상했어요. 아무튼 저희 남편이 술 애호가라 맥주나 와인 같은 걸 즐겨 마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낮에는 저 역시 맥주를 한 3병 정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저는 취한 채로 술 한 병을 더 따서 밤마다 그 남자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술병을 놓아두었어요. 그리고는 안녕하시냐? 당신은 멕시코 사람이냐? 왜 밤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너무 서럽고 힘든데 당신까지 왜 그러냐? 그렇게 꺼이꺼이 울면서 귀신한테 술주정이랑 막 신세한탄을 했어요. 아마 제가 맥주를 6병 정도 마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덕분인지 그날은 잠에 굉장히 깊게 골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굉장히 음산하고 비가 잔잔히 내리는 어느 곳에 제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영주야, 영주야 이렇게 제 이름을 불렀는데 꿈속에서도 제가 너무 고단해서 못 일어나니까 할머니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벌떡 일으키시더니 노려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점차 스르르 멀리 사라지시더라고요. 할머니 하고 불렀지만 이미 음산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까 웬 무덤가에 한 산소 옆에서 제가 자고 있던 거더라고요. 저는 얼른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가지고 눈을 번쩍 떴는데요. 역시나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신세한탄 때문이었을까요? 평소에는 분노에 차서 노려보던 그 눈빛이 굉장히 선하게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은 그 남자의 하체까지 선명하게 잘 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엔 무릎 아래로 다리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눈빛은 선했지만 저는 그게 더 무서워서 당장 뭐라도 결심한 듯이 제 휴대폰을 찾았어요. 그리곤 자다 말고 휴대폰으로 인근 지역의 일자리랑 아파트 시세 같은 걸 막 알아봤어요. 휴스턴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녹록했는데 댈러스라는 곳이 한참 기업 이전으로 일자리도 많았고 세금 혜택도 좋았고요. 뉴욕이나 LA에 비해서 집값도 3분의 1 수준이라 막 이주 붐이 불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깨워서는 날이 밝으면 일자리랑 아파트를 찾아서 댈러스 지역으로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지역, 특히나 이 아파트에 계속 살다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직장에 이야기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절대로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게 철칙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직장도 수월하게 잡고 아파트도 잘 구했어요. 이사를 간 아파트에서는 살림살이도 없이 텅 비어 있었지만 이불만 덮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참 평화롭게 오랜만에 잘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남편도 텍사스에 있는 아파트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고 달라스로 이사를 왔어요.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평화롭게 저녁밥을 먹으면서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그런데 자기는 정말 그 남자 귀신 못 봤어? 그랬더니 남편이 혹시 주방에 꼬마애는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가끔씩 땅콩 과자 같은 거를 한 접시씩 주방에 놔둘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먹다가 뭐 남겨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어린아이 귀신이 그렇게 배고프다고 막 그랬대요. 그게 그 땅콩 과자를 놔뒀던 이유였습니다. 소름이 돋아서 남편 팔뚝을 한 대 팡 때리면서 그런데 왜 내가 말할 땐 그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막 다그쳤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파트 계약을 6개월이나 해놨는데 본인이 같이 동요를 하면 제가 팔짝 뛰면서 당장 차를 끌고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3일 동안 눈앞에서 겪었던 귀신 체험담이었고요. 할머니까지도 꿈에 나타난 이 미스테리. 저한테 과연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우, 내 친구다.